수달둥둥.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아침 9시마다 명동 롯데백화점 앞 길게 서 있는 줄을 보신 분 계신가요? 저 수달둥둥은 아이돌 스타가 오는지 알고 덩달아 줄을 서서 기다린 적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인들이 면세점 오픈을 기다리는 줄이었어요. 뭐 기왕 줄 선 김에 따라 들어가 중국인들은 어떤 제품을 사나 보았는데요. 면세점 오픈하자마자 중국인들이 뛰어들어간 곳은 바로 한국 화장품 코너였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중국인들에게 이렇게나 인기가 있구나 하고 실감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K-뷰티를 이끌고 있는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K-뷰티의 위기. 지난 3월 29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국제무역센터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작년 중국 화장품 시장의 국가별 수입액에서 일본이 36억 5,815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프랑스가 33억 2,687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33억 2,251만 달러로 1년 만에 두 계단이나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K-뷰티의 위상을 드높였었는데 2019년에는 줄곧 2에서 3위에 머물던 일본 J-뷰티가 1위로 도약하고 우리나라는 프랑스에까지 밀려 3위가 된 것입니다. 왜 3위로까지 밀려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집중하고 있는 중국 중저가 시장에서 일본한테 밀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존 우리나라는 중국의 중저가 시장에서 우위를 보였고 일본은 고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본이 J-뷰티 마케팅을 중국 중저가 시장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입지가 줄어들게 된 거죠. 어떤 업종이 안 그렇겠냐마는 특히나 한국 화장품 업계에 있어서 중국 시장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한국 화장품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화장품 업계를 더 큰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유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취약한 유통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K-뷰티는 그동안 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급성장을 하였는데요. K-드라마를 보다가 스크린 너머 한국 연예인들과 비슷한 외모를 갖길 원하는 중국인과 아시아인 등이 많아지면서 한국 화장품을 쓰려는 움직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경쟁력까지 더해서 마스크팩 신화로 대변되는 K-뷰티의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이지요. 하지만 외적인 성장 이면에 감춰져 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취약한 유통구조라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 방식은 중국 내 벤더를 활용한 판매와 일명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따이공을 통한 유통이 주를 이뤘는데 사드 보복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이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매출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지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 아침마다 써있는 중국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많은 수가 이따이 공이었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알아볼까요? 바로 중국 화장품 업계의 반격입니다. 잘나가는 K-뷰티 산업을 눈여겨보던 중국이 배가 아팠던 것이죠. 자국 화장품 산업의 보호와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직간접적인 투자를 하면서 자금력을 무기로 국내 화장품 업계에 우수한 연구진들을 영입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미 중국 화장품 기술력이 한국과 대등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올랐었다고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으로 빠져나간 우리나라 연구진들을 무작정 욕할 순 없지만 중국은 항상 기술력만 쏙 뽑아먹고 단물 빠지면 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이제 마지막 이유를 살펴볼까요? 마스크팩, 쿠션, 비비크림으로 대변되는 혁신적인 제품들의 발명이 어느 순간부터 정체된 것도 K-뷰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비크림, CC크림 등이 나왔을 때 정말 혁신이었는데 더 올라갈 곳이 없는 걸까요? 더 많은 혁신적인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시장에서 위기에 빠진 K-뷰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까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을 화장품 업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산 투자를 말하는 듯하는 말로 중국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국가의 수출 포션을 넓혀야 한다는 게 저 수달둥둥의 의견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 국가에서의 수출 상황이 어렵게 됐을 때 타격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미 이런 사례들을 여러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세계 속 K-뷰티. 저 수달둥둥이 감히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가인 인도 사례를 보시죠. 2020년 통계청 코시스 기준으로 인도는 세계 인구 1위, 중국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2019년 7월 인도 현지 언론인 쿼츠 인디아의 기사에서 플립카트는 인도인들이 예전과 다르게
한국 화장품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말하며 한국 음식, 영화, 드라마에 이어 화장품까지 인도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 다뤘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 현지에서 최초로 한국 화장품을 직접 수입, 유통하고 온라인 판매까지 하고 있는 인도 이커머스 플랫폼인 마카롱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리몽키즈의 유승환 대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국의 뷰티 제품이 가성비는 물론 깨끗한 피부 표현 등 기능성이 좋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대기질이 좋지 않는 인도의 특성상 피부 트러블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한국 화장품이 이런 수요를 잘 파고드는 상품성을 갖고 있어 월 평균 40%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인도 내 한국 화장품의 상품성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네오팜의 생활보습 발휘 전문 브랜드인 더마비가 싱가포르 대표 헬스앤뷰티 스토어인 가디언에 61개 매장에 입점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K뷰티의 우수성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가디언에 입점하게 되는 게 얼마나 파급력이 크냐면 싱가포르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편의점만큼 있는 올리브영에 입점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오팜 관계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한류 영향력이 크고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인식되는 만큼 이번 가디언 입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현지에서의 다양한 마케팅과 세일즈 활동으로 브랜드의 인지도를 키워나가는 한편 자사 브랜드의 추가 진출을 통해 싱가포르를 넘어 동남아 시장에서 K뷰티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싱가포르에서의 K뷰티 활약상을 잘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살펴볼까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한류 확산으로 러시아의 K뷰티가 유행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한국 화장품 수입이 2014년 1,551만 달러에서 2019년 1억 3,731만 달러로 5년 만에 9배 가까이 성장하여 프랑스에 이은 2위 수입국이 된 것이죠. 특히 대기업 브랜드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독특한 천연 원료를 사용한 중소 브랜드에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연 화장품 및 자연스러운 화장 선호, 경기 침체에 따른 실용적 소비, 온라인 정보 바탕의 스마트 소비 등이 러시아 현지 트렌드라면서 러시아 화장품 시장 수요 1위 품목이자 한국 제품 선호도가 높은 기초 화장품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요.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마스크팩, 안티에이징 제품 등의 기능성 화장품과 발광 다이오드 마스크, 마사지기 등 뷰티 디바이스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 특히 기술력과 기능성에 가성비까지 갖춘 중소기업이 적극 진출해 볼만 하다고 하네요. 저 수달둥둥은 지금까지 K뷰티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그 원인, 그리고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중국 시장을 넘어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민간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닫고 민간에서는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인 만큼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K방역을 넘어 K뷰티 신화를 썼으면 하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뷰티 업계분들을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시사와 반응을 추적하여 쉽게 알려주는 수달둥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